여러분, 문재인 국채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거예요. 문재인 국채는 이명박 정부나 혹은 박근혜 정부나 여기에서 키웠던 일반적인 부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나라 살림이 적자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게 1년에 평균 한 100조 정도 됐습니다. 100조.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여는 것보다가 쓰는 돈이 그만큼 많아서 한 100조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 100조를 월등히 넘어선 거죠. 100조를. 그러면 4년이면 한 400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그 400조에다가 150조 이상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추가된 150조를 문재인 부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나씩 살살 살펴보면요. 총 세출은 이렇습니다. 세출이라는 게 이제 내가 쓰는 돈이죠. 이명박 정부는 982조 7천억 원을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1229조 5천억을 썼고요. 문재인 정부는 진짜 많이 썼죠. 1558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도 남유럽의 재정위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는 써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출, 총 세출은 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야지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총 세입이 많아야지 총 세출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내가 걷어들이는 돈보다가 쓰는 돈, 국세의 어떤 세금보다가 나가는 지출의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을. 내가 쓰려고 하는 모든 돈에 걷어들인 돈이 없으면 나머지는 빚잔치, 빚을 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 비중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단연 많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이명박 정부는요, 세금이 72%였다면 국채가 28%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이 70.6%였다면 국채가 29.4%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요, 이게 월등하게 큽니다. 국채가 66.7%고요. 부채,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한 거,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게 33.3%입니다. 33.3%.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빚내서 현금 살포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사실 박근혜 정부 말에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세입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실제 씀씀이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어떤 데보다 씀씀이를 줄이고 또 세금을 올렸습니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정치적인 부담까지 굉장히 져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세금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 후광을 톡톡히 맛본 거예요. 나라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엔 세금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막 씁니다. 1년차 2년차에. 예.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 또 쓰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세금을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요. 국채 발행 규모도 상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국채 발행을 396조 정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74조에 지금 4년간이에요. 4년간. 차액만 78조입니다. 78조. 차액만 78조. 문재인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78조를 더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재인 국채입니다. 문재인 국채. 문재인 국채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지금 국채 발행 규모만 어마어마합니다. 176조입니다. 여기에 1년 평균 국채 내는 비용이 100조라고 감안을 했을 때 또 여기도 초과 국채가 76조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국채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국채. 앞서서 지금 초과 어떤 국채가 78조에다가 여기에 올해 또 한 76조에다가 문재인 국채가 이걸 두 개를 다 더하니까 다른 정부에 비해서 154조 원의 문재인 국채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많은 국채가 발생했죠. 다른 정부에 비해서입니다. 154조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1년에 100조 정도의 국채를 내는 것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포함을 시키면 훨씬 큽니다. 지금. 저는 이 문재인 국채 결국은요.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돈을 펑펑 썼으니까 공짜 정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지금 저는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 이 부채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 같아요. 문재인 국채만 154조지 전체 국채는 여러분 엄청나요. 840조 가량 됩니다. 840조. 이거는 국채예요. 국채. 전체 부채가 아니라 국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 돈을 받아 빌려온 그 금액을 말합니다. 840조.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기울기가 높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기울기가 낮고요. 박근혜 정부도 기울기가 비슷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지금 내썼다는 이야기예요. 내썼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게 누가 갚을 거냐잖아. 누가. 문재인 국채를 누가 갚을 거냐. 여러분 누가 갚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이게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세대가 돈을 내고 현재 세대가 혜택을 받는 게 세금이에요. 그죠? 그런데 국채는 다릅니다. 현재 세대가 혜택을 받지만 여기에 대한 상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게 됩니다. 미래 세대가. 그러면 154조에 대한 미래 세대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요. 국채의 어떤 만기와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채 만기는요. 3년 만기가 한 20%, 5년 만기가 19.5%고요. 10년 만기가 25.6%고 20년 만기가 7.4%입니다. 그리고 30년 만기가 24.3%고요. 50년 만기도 2.4%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이런 거는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 이거 30년 만기로 대부분 바뀝니다. 30년 만기로.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죠. 보험회사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이러니까 30년 만기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여기에다 30년 만기로 문재인 국채를 가져가 보자고요. 예. 그러면 2050년에서 2051년이 되겠죠. 여기가 만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만기 때는 갚아야 됩니다. 원금을. 30년 만기까지 가면 거기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갚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정년퇴직이 되는 사람들이 60세 이하. 그때 2050년, 2051년에 정년퇴직이 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계산해 보면 30세 이하입니다. 지금 30세 이하들이 이 문재인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0세 이하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구 뿌린 현금 살포가 결국 덩찜이 되고 그 덩찜이 등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까지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국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분명히 정부가 이거 문재인 국채는 갚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세금에 대한 증세 부분도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증세는 소득세가 1번으로 많고 부가세가 2번으로 많고 3번으로 법인세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2등이 될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3대 세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세목을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올려서 30세 이하의 부담, 나중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이게 효율성이나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이게 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지금 증세를 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하려고 부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엄청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게 부동산세 같은 부유세가 쉽게 말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충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먹튀 대통령이 됩니다. 먹튀 대통령. 먹고 튀는 대통령이 된다고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권력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서 차기 권력을 또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100년 집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썼단 말입니다. 함부로 쓴 거죠. 쉽게 말하면. 나라 국민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쓴 거잖아요. 때문에 제가 문재인 국채라고 명명을 한 거고 문재인 국채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먹튀 대통령이 됩니다. 먹튀 대통령.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고생을 해서 국부를 쌓아왔는데 그 국부를 그야말로 아작내고 퇴임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또 권력의 재창출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마구마구 현금 살포를 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먹튀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문재인 국채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퇴임을 해야 합니다.